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 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06회차 국내 축구 4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최근 포항과의 코리안컵 4강 2차전에서 2대1로 패배하며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4-4-2 포메이션을 유지하며 빠른 공수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핵심 공격수인 헤이스가 퇴장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면서 제주 공격진은 큰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유리와 갈레고가 그의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들이 기존 공격 자원들과의 연계 플레이에서 얼마나 효율성을 발휘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로 인해 제주의 공격 전개는 다소 답답할 수 있으며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수비에서는 임창호와 송주훈이 중심을 잡고 있어 수비의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천의 빠른 역습에 대비해 탄탄한 수비 조직을 구축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김천의 주요 공격수들의 속도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김천 상무는 최근 대전과의 홈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리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김천은 이번 경기에서도 속공을 중심으로 한 공격 전술을 활용할 예정이며 이동경, 김대원, 이동준과 같은 빠른 선수들의 스피드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최근 유강현이 득점을 기록하며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 김천의 공격 전개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수비 측면에서는 지난 경기에서의 불안 요소들을 빠른 발을 가진 수비수들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김천은 제주를 상대로도 적극적인 공격과 함께 안정적인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며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수비에 중점을 두는 가운데 한 골 차이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주는 헤이스의 결장과 기존 공격 자원들의 부진으로 공격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김천은 이러한 제주의 약점을 노려 신승을 거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김천의 승리와 전체 득점이 적은 언더 경기가 예상되며 핸디캡 무승부 역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결과로 보입니다. 전북 현대는 최근 인천 원정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드리고와 에르난데스는 여전히 날카로운 드리블 돌파를 선보이며 팀의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티아고와 이승우의 호흡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의 견고한 수비를 상대로 결정적인 공격 기회를 만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전북의 수비진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진섭과 홍정호는 수비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으며 새로운 풀백 조합인 안현범과 김태현 역시 대인 수비에서 밀리지 않으며 단단한 방어 라인을 구축하고 있어 대량 실점은 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은 최근 강원과의 홈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하며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링가드, 일류첸코, 실바의 공격 트리오는 공격에서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3선에서 공수 균형을 맞추던 최준의 부상으로 인해 류제문이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류제문은 빌드업 능력이 다소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원에서의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주성과 알아랍이 이끄는 서울의 수비진은 전북의 공격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서울이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만 전북의 견고한 수비 조직을 뚫어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이 수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저득점 경기 양상으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서울의 승리와 저득점 경기 예측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핸디캡을 적용한 서울 승리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 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세요. 대전 시티즈는 김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후 이번 경기에서도 실리를 중시하는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 전개는 주로 김영욱과 켈빈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구택의 제공권이나 마사의 세컨드 볼을 활용한 플레이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팀의 세밀한 공격 전개는 여전히 부족해 보이지만 밥신과 김재우의 합류로 인해 수비 밸런스는 한층 개선된 상태입니다. 이런 점은 광주의 공격 라인이 기복을 보이는 상황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광주는 울산과의 코리아컵 4강 2차전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강한 압박과 지공 중심의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희규는 부상 복귀 후 아직 폼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백하 역시 시즌 내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팀은 가브리엘이나 아사니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호연의 넓은 활동 범위 덕분에 허율과 변준수의 수비 조합은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이로 인해 대전의 단순한 공격을 잘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광주가 전반적인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만 최전방 공격수들의 화력은 다소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는 단조롭고 답답한 공격 전개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대전도 세밀한 공격 플레이가 기대되지 않아 양팀 모두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강원은 최근 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 패배한 이후 이번 경기에서도 강한 압박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황문기와 양민혁의 패턴 플레이는 상대 수비에게 상당한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전방 공격수인 코바세비치와 이상원의 호흡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아 공격 전개에 있어 주로 우측 측면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 경기에서 투치와 김영빈은 배후 공간을 제대로 커버하지 못해 아쉬운 모습을 보였으며 이러한 문제는 이번 경기에서 수원의 빠른 속공에 대해 고전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다행히 이유현과 김동현이 3선에서 활발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어 큰 위기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수원은 제주와의 홈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안데르손, 정승원, 지동권으로 구성된 삼각 편대를 활용해 빠른 역습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의 수비 라인이 최근 배후 공간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수원은 이러한 약점을 공략해 충분히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원 역시 수비에 문제가 있습니다. 핵심 수비수인 김태환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잭슨과 최규백의 센터백 조합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 조합은 강원의 다양한 공격 패턴을 상대로 견고한 수비를 펼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강원이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강원의 수비 라인이 수원의 빠른 역습에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원 역시 수비에 문제가 있어 두 팀 모두 수비 불안으로 인해 난타전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양팀 모두 승부를 가리기 어려운 무승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